안녕하세요. 자립과 나눔 홍보단의 이은성? 이선민입니다. 강사님, 장애인의 자립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아시나요? 잖아요. 네. 내용을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장애인들과 마음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존중하여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중한 관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장애자라고 부르다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애우로 부르자고 제안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저는 장애우 뭐뭐뭐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저는 장애인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우란 표현은 도와주세요라는 동정이 포함되는 의미이고 세 번째로는 중학생이 20대 청년 혹은 어른 장애인에게 장애우 뭐뭐뭐이라고 부른다면 그것도 실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통일하여 부르게 되었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외국의 경우에서도 핸디캡이란 용어로 사용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에는 핸디캡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었지만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탐으로써 고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디저빌리티라고 부르자고 정했고요. 네네. 스웨덴의 경우에는 손상이라는 임페어먼트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또 어떤가요? 네, 요즘은 그 디저블의 디스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디퍼런틀리 에이블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할 수 없다 이런 뜻 대신 다른 능력이 있는 그런 뜻이죠?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문화를 바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장애라는 범주가 구체화된 것은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국민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빈민,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 빈민 아동으로 나누었는데 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없는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 혹은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이제 시작했죠. 네, 산업혁명 이후 장애인은 생산의 보탬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1938년 나치 독일이 장애인들을 가스실로 보내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이들을 배척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이들을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우생학과 장애인의 생식 능력을 없애는 단종법과 함께 미국에서 최초로 입법화되었고 그 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에서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우생학과 단종법으로 인해 멸시와 천대가 심화되었고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무섭고 슬픈 현실이었네요. 네. 그러나 오늘날은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고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1조에서는 다양한 장벽들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15개 범주로 분류하는데 외국은 장애인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알코올 중독자, 암 환자도 장애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네. 복지국가일수록 장애 분류도 세분화되고 장애인 인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장애 감수성이 얼마나 높은지 테스트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휠체어 탄 사람을 보면 밀어준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보는 게 맞겠지요. 네네네. 그럼 두 번째,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말을 느리게 할 경우 대신 말해준다. 기다리면서 들어주는 것이 경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도와줄 일이 있는지 자세히 쳐다본다. 저도 길에서 누군가 저를 자세히 쳐다보면 조금 약간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듯 장애인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도와주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니버셜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주택가 도로도 많이 편리해져서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고 활동 지원사 등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다양해졌습니다. 네. 오랫동안 시설에서 살고 있던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자립도 하고 그리고 함께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 네. 예전에 미국에서는 청각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있던 섬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딘지 아세요? 네, 마서즈 빈야드입니다. 아,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되지 않고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어느 누구나 수어와 음성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수어를 누구나 배우고 있습니다. 마서즈 빈야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고 있는 미국의 섬 마을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다릅니다. 죄인도 아닌데 동일한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취침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사발면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싶은데 장애인도 자신만의 주택과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장애인 복지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요즘 탈시설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분들이 마을에서 살아갈 때 이용할 수 있는 단체나 시설, 프로그램 등이 있나요? 네. 마을에는 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회사, 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 교회, 치료센터 등이 있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활동지원사와 공공후견인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에게 파견되어 신체활동, 사회활동, 가사 등을 돕고 공공후견인은 20살이 넘은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에서 지정된 특정 후견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특정 후견인을 공공후견인이라고 명칭하는데요. 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이란 어떤 분일까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군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울시 50플러스에서는 마을과 중장년을 위한 교육, 커뮤니티,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그리고 전문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하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을에서 서로 윈윈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